앞에서 정부 팽창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 공무원 수준과 공공경비 팽창, 정치가들의 사익 추구에 의한 정부 지출의 증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익 집단의 지대 추구 이론입니다. 원래 지대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땅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대 추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뭐 좀 부대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이 아닌 것을 통해서 뭐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좀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좀 약간 이제 노력 없이 얻는 약간 불로소득 뭐 이런 식으로도 약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방편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이 지대 추구 이론은 툴럭에 의해서 최초로 체계화됐고 크루거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이익 집단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대, 뭐 독점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부의 예산에서 뭐가 추가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그런 이윤까지도 정부의 예산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은 저번에 이제 뭐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되다시피 우리가 저 차세대 뭐 전투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로비들이 이제 로비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전투기 값에다가 로비 비용까지도 이렇게 이제 좀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정부 규모가 그만큼 또 팽창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팽창과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정부 팽창 이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와그너의 정부 팽창 이론이라든지 리바이던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뭐 실증적인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뭐 이제 그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서도 결국 이제 정부 크기가 커지는 거, 정부 팽창의 논리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정치적 시장에서 정부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뒷시간에 또 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뭐 잠시만 뭐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우리가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정부 팽창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는 좀 더 뒤에서 또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건데, 공공선택 이론에서 정치적 수요는 기본적으로 중의자 투표 이론에 의해서 보통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의자 투표라는 것은 뭐 결국 우리가 이제 투표에서 이 뭐 중도층 여기서 중도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진보 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중위층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대안에 대한 어떤 선택에서 뭐 A 대안 뭐 B 대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어, 대안을 선호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A든 B든 뭐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면 된다라는 뭐 그런 어떤 중간 집단을 우리가 중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의자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의자들이 보통 이제 선거에서 선거 당락을 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의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큰 정부, 그러니까 뭐 자신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어떤 뭐 인력이나 예산을 마련해서 지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수요는 중의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중의자들은 큰 정부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 조직에서 또는 행정 조직에서 공급자로 작용하는 뭐 관료나 정치인들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왜 정부가 커지느냐 했을 때 일단 뭐 자신의 어떤 뭐 이익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도 뭐 적은 조직보다는 큰 조직의 수장, 뭐 적은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들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이 관료나 정치인들도 자신의 어떤 사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투표자와 이 관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의견의 일치점을 만나 가지고 뭐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정부 팽창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정부 팽창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팽창에 따르는 문제가 뭐 나중에 이제 정부 실패와 관련해서 이야기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 같은 경우는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책이라든지 또는 뭐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를 뭐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가 좀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돈은 뭐 자기 돈이 아니고 뭐 그냥 남의 돈, 내가 쓸 수 있는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아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라는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와 같은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뭐 로비를 통해서 정부 예산 늘리거나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부 팽창은 정부 실패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부 실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게 될 건데, 자, 요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올려놓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17년 4공영호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 몇몇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실패로는 다중 논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기적인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대중의 이익이라든지 뭐 다수의 이익은 뭐 이제 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정치인과 관료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이제 그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뭐 잘하느냐.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시장에서만 뭐 이기적인 인간으로 뭐 취급을 하고, 정부나 정치에서의 어떤 뭐 관료나 정치인들은 뭐 이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느냐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두 번째 논리는 해롤드 덤세츠라는 사람이 시장 실패론을 니르바나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르바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열반을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상세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에서도 뭐 하느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반 또는 뭐 우리가 이상세계와 비교되는 것이 현실의 삶이죠. 세상의 삶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비교를 해서 뭐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실패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니르바나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상적인 시장을 가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정보와 완전 경쟁 상태가 전제되는 이상적인 시장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의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가들이 뭐 이상적인 시장을 가정해 놓고 뭐 현실을 비교해서 현실이 이상적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현실의 시장은 실패다 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좀 달리 맞은편 언덕의 잔디가 언제나 더 푸르러 보이는 뭐 착각을 초래한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니르바나 접근은 너무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이 비교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덤세처라는 사람도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어떤 비교, 비교를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이건 좀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니르바나 접근에 의한 비판도 제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정치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 실패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시장에서 재화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급하는 것보다 공급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게 시장 실패냐? 시장 실패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은 뭐 나름대로 이익을 좀 추구하죠. 여기서 이익이라는 게 뭐 나쁜 이익이든 뭐 좋은 이익이든 뭐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좀 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공재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공공재, 특히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초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이제 해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막대한 초기 비용에 비해서 해수 속도는 아주 느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할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뭐 10년, 뭐 이렇게 20년 왜 걸쳐서 이제 그 이익을 회수하는데, 실제 이제 그 돈이 아주 많다든지 자금력이 아주 풍부하면 모를까 실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민간 기업들은 이런데 참여를 못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요게 과연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후생에 유익이 되는 것을 공급하지 못했다 해서 뭐 시장 실패다 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가격이 싼 반면에 뭐 이제 일부 뭐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아주 뭐 크게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하고, 두 번째 제품은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이제 이걸 구매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아주 큰 어떤 뭐 이득, 또는 이득보다는 어떤 효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또 아주 이제 많은 돈을 주고 B 제품을 뭐 구매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너무 고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대체 재화로 이렇게 이제 A를 뭐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이제 그럴 경우 이 과연 이제 시장 실패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꺼려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공급은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자, 그랬을 때 이게 시장 실패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겨둬도 시장은 잘 작동을 한다라고, 이런 어떤 논리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경험적 증거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코지라든지 뭐 포트르라든지 크로포트킨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시장은 가만 놔둬도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작동을 한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뭐 어떤 경우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주요 이제 좀 살펴볼 것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일단 시장 실패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시장 실패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가 지속적으로 강화 유지되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단기간에 뭐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뭐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정부 개입의 명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효과성이 있다, 효과적이다라는 뭐 그런 어떤 판단이 들 때 정부의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 실패라는 거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주장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시장 실패 다 해서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시장 실패에 따르는 정부 팽창의 뭐 원인이나 이론, 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결국 이제 그 정부의 지나친 팽창은 이게 비효율과 무책임으로 좀 연결되고, 뭐 결국은 그럼으로써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라는 뭐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실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정부 실패의 배경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뭐 시장 실패라는 것이 자연 독점 상태에 의해서 자원 배분 비효율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독점 상태 같으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것은 이제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효율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이 강조가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뭐 정보의 문제, 비대칭성이라든지 불충분성, 외부성의 발생 등으로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뭐 치유하거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또 뒤에서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법률과 예산에 근거해서 뭐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도리어 조장을 하거나 또는 뭐 단속 처벌하거나 점검 평가 또는 이제 조세 부과나 보조금 지급, 행정 지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시장에서 뭐 불량품이 나돈다. 당연히 이제 뭐 단속하고 뭐 처벌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뭐 간단한 어떤 그 정부 개입 방법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정부 실패라는 거는 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결국 정부 개입이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뭐 낭비로 작용하고 그럼으로써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 과정에는 이 정부 돈이라는 거는 눈먼 돈, 뭐 그냥 관료들이 뭐 정부 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뭐 이제 써도 되는 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비용에 대한 개념 없이 뭐 이렇게 좀 사용하는 뭐 그런 경우. 자,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냥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 형태로 걷어들이면 된다. 라고 이런 어떤 생각을 또 많이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부 실패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보시면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정치학적 관점에서 시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자, 자신의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부는 어떤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하위 체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유기체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목표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인데,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민주적 과정으로 보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집합체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봤는데, 자, 공공선택에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개개인이 모여서 참여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고, 정부를 개인의 집합체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기능은 크게 이제 보호적 기능하고 생산적 기능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은 정부가 무조건 이제 뭐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경제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뭐 사유재산권 제도도 확립시키려고 하고, 계약 보호도 하는 뭐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 기능으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생산 공급한다라고 보는 거죠.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공기업은 정부 공공 영역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생산적 기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 분배 불균형 같은 경우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불균형을 좀 시정하려는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